내가 인정한 유일한 고수는 싸움꾼 이소룡. 서로의 스승 준리와 이소룡. 준리, 한국명 이중구. 미국의 태권도를 처음으로 알린 한국인으로 이른바 미국 태권도의 대부이다. 이소룡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서로의 무술 시범을 보였던 1964년 에드 파커가 주최한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의 국제가라테 대회에서 시범을 위해 특별 초청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절권도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소룡은 이후 영화에 출연하며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소룡은 쿵푸 시범을 보였고 나는 태권도 시범을 보였습니다. 각자 시범만 하고 겨루기 같은 건 없었어요. 나는 송판 격파를 했고 그는 눈 감고 하는 영춘권 치사오 기술을 선보였어요. 대회 이후 친분을 쌓았습니다. 같은 동양인이라 그런지 서로 인상이 깊었던 거죠. 그러다 한동안 소식이 끊겼어요. 어느 날 그가 TV 쇼 프로그램에 주연으로 나오더라고요. 수소문 끝에 방송 홍보차 워싱턴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게 1966년이에요. 이듬해 내가 주관한 준리 가라테 대회에 이소룡이 스페셜 게스트로 참가해 시범을 했습니다. 이소룡의 유명세 덕분에 관중이 9,000명이나 몰렸습니다. 대회 이름에 태권도가 아닌 가라테를 붙인 것은 당시만 해도 태권도라는 명칭이 미국인들에게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코리안 가라테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지만 태권도라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이소룡과 나는 매년 가족까지 데리고 서로의 집을 교대로 방문할 정도로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워싱턴의 이소룡의 집과 로스앤젤레스의 나의 집에 서로 오가며 나는 이소룡의 주먹 기술을 배웠고 이소룡은 나의 발차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미디어에서는 내가 이소룡에게 발차기를 가르친 것만 보도해왔는데 사실은 우리는 서로에게 스승이고 학생이었습니다. 무술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토록 성실하게 무술계에 위대한 봉사를 했고 그 생애를 따뜻한 마음씨로 살아간 이위인과 친후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커다란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이소룡은 타고난 무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팔 굽혀 펴기를 하는 사람은 이소룡 외에는 못 봤습니다. 이소룡만큼 무술계에 헌신한 사람을 난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혹시 이소룡의 집에 가본 적이 있다면 잘 알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의 집에는 무술 단련을 위한 각종 트레이닝 기구와 수많은 책이 있었고 책은 너무 많아 차고에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책을 읽는다는데 감탄했습니다. 또한 그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의 지식이 다양한데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나는 이소룡이 미국 TV 시리즈 그린호넷에 출연했던 1968년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소룡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던 시기였습니다. 그린호넷에서 가토역으로 성공하자 여러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 가토 가라테 스쿨을 설치하여 돈을 벌자는 얍삽빠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소룡으로선 그들의 상업적 견해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따위 녀석들은 지옥에나 가라고 해. 나는 이제부터 장사 속으로 날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철저히 지킬 테다.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갈 테야 라고 하며 화를 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준, 나는 앞으로 5년 내에 나는 내 자신을 무술가로서 성공시킨 것처럼 가장 높게 인정받는 배우가 될 테야. 그는 그 쓰라린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결코 자신의 근본적인 믿음을 변경치 않았습니다. 이소룡은 미치다시피 무술을 단련했고 그 자신을 유명하게 만든 그것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느꼈던 것은 그의 스피드와 위력이 신에게서 부여받은 재능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능숙한 무술가였던 이소룡 또한 철저하게 자신을 신뢰하는 사나이기도 했습니다. 이소룡은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에서 그를 높은 경지에까지 끌어올려준 자신의 높은 철학적 사상을 신뢰하였고 그 철학 사상으로 이루어진 삶에 더욱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소룡이 나의 집을 방문하거나 내가 그의 집을 방문할 때면 우리는 언제나 새벽 4시까지 펀치를 날리고 발차기를 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매우 쾌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농담이 그칠 새가 없을 정도로 유머의 센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아내나 친구들에게 이소룡은 마치 7살 먹은 소년과 같다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온종일 원기왕성하게 뛰노는 소년, 그가 바로 이소룡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집에서 연습하다 시장기를 느낄 쯤이면 나의 아내는 음식을 만들어주곤 하였습니다. 이소룡은 특히 김밥과 된장을 좋아했고 우리 한국 음식도 즐겼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곧장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정말 귀중한 시간을 함께한 셈이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이소룡은 여러 면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사교적인 발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이소룡은 천성이 너무 솔직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내가 생각하기론 그는 대단히 존경받았다고 믿습니다. 무술에 있어서 이소룡만큼 많은 팬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소룡은 영화에서 슈퍼스타가 된 첫 번째 진정한 무술가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술가도 성공적인 배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소룡에게 더구나 감사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것은 그가 미국 영화에서 최초로 주역을 맡은 같은 동양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배우의 길을 걷는 동양인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소룡의 텔레비전과 영화에 공헌이 없었던들 무술은 오늘날과 같은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소룡의 무술에 대한 봉사와 공헌, 그리고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꿈이 실현될 수만 있다면 나는 우리 모두가 이소룡의 생일인 11월 27일을 무술의 날로 제정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인과 그의 팬들과 수행자들에게 위대한 선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준이와 영화, 그리고 나는 이소룡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이소룡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일단 신뢰를 하면 열렬히 희생적으로 돕는 친구였습니다. 나는 학창시절에는 학예회에도 한번 나가 본 적이 없지만 이소룡의 추천으로 홍콩에서 무술 영화 태권 진구주를 만드는데 주연 배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국제적인 영화 배우가 된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골든 하베스트의 태권 진구주는 1973년 4월에 시작되어 촬영과 편집이 1973년 7월 18일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영화 촬영을 하면 때때로 그는 세트장에 와서 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촬영을 마치면 우리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 한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를 만날 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 사나이는 내가 여지껏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자존심이 강한 사나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소룡이 홍콩에서 죽기 2주 전 그를 만났습니다. 나는 태권 진구주의 촬영을 막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7월 6일 공항에서 나를 배웅했습니다. 나는 내가 미국에서 그의 죽음 직전에 최후로 그를 만난 사나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는 홍콩에서 태권 진구주라는 영화를 막 끝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권 진구주는 안젤라 마오와 공연한 액션 영화로 대한민국에선 흑권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었습니다. 7월 19일 이소룡은 미국에 있던 나에게 전화해 영화 편집이 끝나 곧 전 세계에 상영될 것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감독 황풍은 준리를 부주연으로 그리고 여배우 안젤라 마오를 스타로 만들기 위해 주연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소룡은 이에 분개하여 황풍 감독과의 언쟁 끝에 원래의 계약대로 준리를 주연의 자리를 지키게 했다고 신나서 말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973년 7월 20일 이소룡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그와 통화를 했는데 그가 죽었다니. 곧바로 그의 부인 린다에게 전화를 해 그 슬픈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나는 미국 내에서 이소룡과 통화한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은 생전 준리 선생님의 이소룡에 관한 인터뷰 중 일부입니다. 출처 신동아 563호 2006년 8월 14일자. 내 주먹은 바람, 내가 인정한 유일한 고수는 싸움꾼 이소룡. 조정식 기자의 이중구 선생님 인터뷰 중에서 이소룡 영화를 보면 옆차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원래 쿵푸에는 옆차기가 없어요. 내가 이소룡에게 옆차기를 비롯해 돌려차기, 뒤돌려차기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무술인 이소룡에게 발차기를 전수했고 가장 위대한 복서인 알리에게 주먹 기술을 가르쳤어요. 이소룡의 파워는 어느 정도였나요? 걔는 백인들과 팔씨름에서 진 적이 없어요. 나도 상대가 안 돼요. 손가락 2개만으로 푸시업을 하는 애니. 타고난 강골이에요. 원래 깡패야. 홍콩 길거리에서 맨날 싸움만 하다가 홍콩 골든 글러브 복싱 대회에 나가 우승했지. 몇 가지 기본만 배워서 참가했다더라고. 그러니 여간 독한 게 아니죠. 독하니 이기는 거요. 이소룡이 실전 무술의 대가로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타고난 싸움꾼이 무술의 체계를 갖췄으니 실전에서 강하지 않으면 이상할 터. 이소룡의 인간성은 어땠나요? 아주 까다로워요. 대신 한번 좋아한 사람은 끝까지 좋아하고 도와주죠. 나를 무척 좋아해 나중엔 영화 출연 섭외까지 해줬잖아요. 나보다 고소라고 인정한 무술인이 있다며? 이소룡이에요. 몸이 빠르고 뚝심 있고 힘이 좋았으니 호리호리하지만 강철 같은 몸이었어요. 참 타고난 무술인이었지요. 나 같은 사람은 노력해서 된 거고. 준리와 이소룡, 두이씨의 우정어린 교류는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도 증명됩니다. 대표적인 게 1968년 LA 해변을 배경으로 한 흑백 사진입니다. 준리가 이소룡의 얼굴을 향해 옆차기를 하자 이소룡이 몸을 비틀어 피하는 광경입니다. 이소룡이 9살 나래였지만 두 사람은 무술 동료로서 서로 존중하고 아꼈습니다. 준리는 이소룡에게 발차기를 전수했고 이소룡은 그에게 손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준리 사범이 말하는 이소룡. 출처 네이버 옛 스타토크. 기본기가 탄탄했던 이소룡. 이소룡은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근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몸놀림도 상당히 가벼웠죠. 쿵푸에 관해 저술한가까지 책을 탐독하면서 쌓은 쿵푸에 관한 지식도 대단했어요. 그의 집에 가보면 방대하게 수집된 쿵푸 책들이 이기적 벌어질 정도죠. 아마 책으로 많이 모아놨을 거예요. 또 힘이 얼마나 세던지 나라면 1시간이나 걸릴걸 단박에 깨버리기도 했죠. 옆차기로 매달려 있는 합판을 격파하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저보다 더 멋지게 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보일 기술로 배운 건데 극장에서 먼저 선을 보인 다음 3일 만에 도미니카 공화국 무대에 설 수 있었죠.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요. 매달린 4장의 합판을 격파하는 기술을 선보일 때였는데 깨진 합판 조각이 날아가더니 TV 램프를 깨버리는 사고가 났지 뭐예요.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무대였습니다. 힘이 세면서도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라 뭘 가르쳐도 아주 빠르게 배운 걸로 기억이 됩니다. 만약 지금 이소룡이 살아있다면 당신은 그와 대결을 하시겠습니까? 하하. 저 같으면 그와 링에 올라가는 무지함을 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는 타고난 자체 파이터 머신입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우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상대가 스트리트 파이터건 무술가던 누구든지 실력을 파악하고 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대결을 했습니다. 그는 여태껏 대결했던 상대들에게 패한 적도 있었지만 그는 투쟁심 그 자체였습니다. 졌으면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가서 이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닌 그의 무술에 대한 투쟁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승패는 밖에 있지만 무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의 특징은 한번 붙은 상대와 대결 시 한 사람을 알기 전에 끊임없이 반복 스파링을 합니다. 이소룡은 일단 대결을 붙으면 매일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는 저에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힘은 인간의 폭력 본능이 아닌 인간의 삶 자체에서 오는 고통과 컴플렉스를 이겨내는 의지력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사범님이 보시기에 이소룡은 무술에만 정통한 것 같습니까? 그는 물론 무술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다이나믹했죠. 예술 쪽에도 상당히 능해서 그림도 잘 그렸고 그의 지식은 해박하고 독서량도 엄청납니다. 그는 하루를 무술 단련하는 것에는 책을 읽었으니까요. 그가 살면서 읽은 책은 도서관을 열어도 될 만큼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지만 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야 비로소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 같이 말이죠. 미국 태권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준리는 이소룡의 오랜 친구였으며 이소룡에게 태권도 발차기를 전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소룡의 스피드를 가리켜 신이 부여한 천부적인 스피드라고 칭했고 그와는 절대 링에 같이 오르지 않겠다는 말을 인터뷰에서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본 어느 누구도 이소룡만큼 강하고 훌륭한 파이터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준리는 전설적인 복싱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에게도 태권도를 가르친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무하마드 알리에게 아큐펀치라는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아큐펀치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주먹 기술을 뜻합니다.
1975년 최고의 스타 권투 선수였던 무하마드 알리가 준리로부터 태권도의 일부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초청했습니다. 준리는 알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아큐펀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도 없는 새롭게 고안한 단어로 때리는 사람이 주먹을 내지르겠다고 머리로 결심한 순간에 주먹이 동시에 나간다는 원리에서 출발한 이 아큐펀치는 가속도라는 물리학적 법칙을 응용한 것입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거기에 실리는 힘의 강도 역시 제곱으로 더해진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주먹으로 찌르겠다고 결심한 순간에 빠른 스피드로 주먹이 나가면 그 힘의 가속도가 붙어 폭발적인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술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감히 시도도 못해보는 것이 바로 아큐펀치입니다. 속도는 정신에서 나오는 거야. 때리겠다고 결심한 순간 벌써 때렸어야 해. 결심과 실천에 시간차가 없어야 하는 거지. 이 아큐펀치는 원래 이소룡으로부터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처음에 그가 나에게 수기를 가르칠 때 함께 얻은 그 원리가 바로 가속도의 법칙이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리를 위해 권투에 응용하고 이론적으로 정립해 아큐펀치라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1932년 2월 7일 충청남도 아산에서 태어난 준리 사범은 13살의 청도반에서 당수도를 16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그는 육군 중위로 근무하던 1956년 항공정비 교육을 받기 위해 처음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듬해 단돈 46달러를 들고 미국에 다시 가 정착하여 텍사스 주립대 토목공학과를 다니면서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가 미국행을 꿈꾼 것은 중학생 때 영화 속 금발 미녀에 반해서였습니다. 아마도 마릴린 먼로. 극장에서 금발 미녀를 보고 난 후 미국에 가서 꼭 저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영어 공부에 매진하기도 했습니다. 1962년 워싱턴에 첫 태권도장을 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각국 대사들 자녀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고 45년 동안 미국 상하원 의원 350명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1976년 세기의 무술인상을 수상했고 미국 워싱턴에서 6월 28일을 이중구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태권도에서 스파링에 사용되는 보호 장비를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손과 발을 보호하는 덮개입니다. 평생의 철학인 트루토피아, 진, 미, 애, 즉 진실, 아름다움, 사랑 사상의 저자입니다. 블랙벨트 태권도 10단 2000년 1월 미국 최고의 이민자 203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지병으로 타계했습니다. 향년 87세. 영화 경력. 태권 진구주는 홍콩에서 제작된 황풍 감독의 1973년 액션 영화입니다. 이중구 주연. 돌아온 용쟁 호투는 한국에서 제작된 박우상 감독의 1980년 액션 영화입니다. 이중구 주연. 무술계의 대부 이중구 선생님께서 인정한 유일한 고수는 이소룡, 그리고 서로의 스승이었던 준리와 이소룡에 관한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